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요즘 불면증 있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도 드시고 태아닌, 타트체리 이런 거 챙겨 드시는데도 아주 효과가 있진 않나 보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데 불면증이 생길 때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근심이 많을 때 생각 많을 때 거의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보통 지나간 인생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나를 엄습할 때면 잠이 잘 오지 않죠.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 손 한쪽 드셔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가 인생 알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헤쳐왔으니까 너 임마 이만하면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그렇게 묵은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낭독 들으시면서 오늘부터는 깊은 잠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내일부터 또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오늘은 반드시 꿀잠 자야 합니다. 3개의 에세이를 준비했어요. 나에게 고맙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좋은 건 같이 봐요. 이렇게 3가지 책에서 글 몇 개씩 읽어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소년소녀 감성. 신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분류하지만 여전히 나는 소년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른이란 무엇을 경계로 나뉘는 걸까? 정말 어른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한 걸까? 분명 소년의 동심을 잃고 싶지 않은 이도 있을 텐데 어른으로 규정 지어놓고 보는 세상의 잣대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건 아닐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계단을 올라가듯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 꼭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나 자신으로 살면 되는 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참 소년 감성을 지녔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릴 적 초롱초롱했던 눈망울을 지닌 세상이 규정한 어른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소년으로 남고 싶어. 그렇잖아. 우리가 소꿉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걸. 분명 어린아이처럼 혼자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야. 시소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오르는 게 여전히 재미있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 세상의 동심을 빼앗기지 말자. 장난감을 사는 내 모습이 대견해 보일 수도 있고,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인형이나 피규어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어. 얼마나 좋아. 까르르 웃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노는 모습이. 우리는 대단한 감성을 지닌 소년, 소녀야. 어쩌면 배부른 이야기.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아요. 바빠서 힘들다고들 하네요.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몰라요.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요. 빈틈의 미학에 대하여.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이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랫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밌지 않나?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빈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 거기 오늘도 완벽하려고 애쓰는 당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치여서 지쳐있다면 이제는 그 꼼꼼함을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에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오늘도 나는 허술한 당신을 응원한다. 나에게 하지 못한 말. 너는 왜 남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니? 너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해. 너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해. 답답하지 않니? 그렇게 남들 시선에 맞춰서 사는 것 말이야. 남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너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왜 너는 남들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너 자신을 비춰서 내면을 보란 말이야.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너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하는 위로에 진솔함이 있을 것 같니? 오히려 가면 속에 가려진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 남을 위해서 하는 그 말들은 정작 너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괜찮니? 너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이 모든 말들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줬어야 했다. 외로운가요, 그대?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 한들 결국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닌가. 그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기에 자기 자신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없이 지나쳐가는 인파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들도 곧 알게 된다. 잠깐의 외출을 통해 잊혔던 외로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또다시 외로워하며 전화번호 목록을 뒤적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 외로움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닫는다.
친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까? 예전 내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넌 사람을 넓고 얕게 사귀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을 좁고 깊게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난 사람을 넓고 깊게 사귀는 연습을 할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는 내 말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다. 분명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그 친구와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해? 우리 어릴 적 너가 했던 말. 사람은 좁고 깊게 사귀어야 한다는 말. 기억해. 그런데 그 말 실언인 것 같다. 나는 순간 궁금해졌다. 왜 잘못이라고 말한 걸까? 그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는 꼭 그때 너의 모습을 쫓고 있는 것 같거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인생에 지름길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 뭐 어쨌든 인간관계에 정답은 없겠지만 넓게 사귀든 좁게 사귀든 중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 그랬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유쾌한 자리든 진지한 자리든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나의 모습 말이다. 거절이 필요한 순간.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 참 어렵죠. 학교 선배일 수도, 친한 친구일 수도,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탁이나 지시를 거절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스스로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일을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비생산적일 수도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휴식이 되고 충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거절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자고요. 누군가는 부탁을 들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내다 보면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탁 덕분에 두 사람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그 부탁 때문에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허용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솔직해지세요.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혹은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나를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싫으면 싫다고, 어려울 땐 어렵다고 말하세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아가세요.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거절이 필요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벅찬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일들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할 때도 있고 가만히 숨을 고를 때도 있는 법입니다. 타야 할 차를 놓쳤다면 다음 차를 타면 되고 돌아가더라도 그곳에 도착하면 될 일이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놓아주면 됩니다. 훗날 힘들고 아팠던 일들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행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며칠을 노숙하기도 했다. 정말 뜻대로 되면 재미없다는 말이 딱 맞는 세상살이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실패를 겪어야 성공에 가까워진다.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한 번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의 앞길에 늘 작은 걸림돌을 두는 것 같다. 보통 여행 계획을 짠 뒤 떠나려 할 때면 꼭 버스가 문제다. 분명 계획한 시간에 오리라 기대하지만 그 시간이 훌쩍 지나도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마찬가지. 버스에 대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버스가 늦게 오는 게 뭐 대수라고. 수업에 늦는다고 해서, 회사에 늦는다고 해서, 어떤 모임에 늦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편히 먹는다면 생각보다 별일 없이 지나갈 문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다가오거나 하루 종일 눈물 흘려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가끔씩 터진다. 그때는 그저 상황에 몸을 맡기고 꾸역꾸역 버티는 수밖에. 나도 큰일을 겪은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걱정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 벌어질 거라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설마 했던 일이 역시나 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거쳐온 지금 예전 일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멀쩡히 아주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 우리는 그 별거에 신경 쓰고 많이 아파하지만 그 별거는 결국 별거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지. 비워내는 연습.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고 채운다고 해도 넓은 마음이 한없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워내는 것이 담아두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봄의 파릇함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을의 낭만을 한없이 즐기고 싶다 해서 가슴 시린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랑만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이별의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추억만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눈물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가능성. 한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될 줄 알았던 고민의 주제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간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도 너무 많다. 생각해보라. 하고자 했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는지.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꾸준히 해왔다면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 일기가 쌓여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다.
지금 시작해보라. 진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인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길,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여러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길,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분명 당신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일 것이다. 내 삶이 나를 응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슬프지 않도록,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혼자 아프지 않도록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누구나 멋진 삶을 기대하죠. 무엇을 성공으로 바라볼지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작은 행복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여겨왔는데 문득 그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해왔는데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처럼 스스로를 토닥이는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꾸었던 꿈들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꿈을 꾸며 앞을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아시나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가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도 누군가는 분명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꾸는 꿈이 실현되기까지 10년, 아니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설령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좇은 당신의 열정과 노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그 최선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꿈을 쫓아가세요.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그 꿈을 접어야 할 큰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가끔 지치고 힘든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세상에 홀로 남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이 뒤덮는 그런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작지만 나도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힘을 주고 있을 거야. 가끔 괴롭고 울고 싶은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불안한 미래에 우울하고 어두운 걱정이 마음을 울리고 있는 날, 수많은 작은 별들이 온 힘을 다해 은하수를 만들어 너를 위한 길을 밝히고 있을 거야. 용기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밤하늘을 보며 이 말을 떠올려줘. 사랑을 가득 품은 너처럼, 꿋꿋하게 견뎌온 너처럼,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마주하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요. 나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나의 힘으로만 올 수 있었을까? 정말 나의 의지대로 온 걸까? 돌이켜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내가 아닌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 친절해졌고 사랑을 준 사람들 덕분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관계를 정리했고 미움과 괴롭힘을 받고 나서야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부도 당하고 예쁨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스쳐갔고 다양한 감정들이 결국 나를 다스린 거예요. 인생이 늘 행복할 순 없었지만 불행도 있었기에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관계를 만들고 지나친 후에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의 나를 마주하고 더 좋아해 주세요. 나와 함께한 많은 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까, 애썼으니까, 기특하니까. 우린 모두 별이에요. 혹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왜 하늘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원망한 적이 있나요? 아마 밤하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스스로 달랬겠죠? 밤하늘 속의 달은 저렇게 예쁘게 빛나는데 나는 빛바랜 사진처럼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슬펐을 겁니다. 언젠가 마릴린 먼로의 인생 조언 중 별과 관련된 글을 봤어요.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 왜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스스로 안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별도 우주로 날아가 가까이에서 보면 모두 다른 모습으로 우주를 배회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딪혀 깨지기도 하면서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겠죠. 하늘 아래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그런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별은 산산이 부서져 죽어도 또 다른 잔해들과 뭉쳐 행성이 된다는 사실. 실패하거나 무너져도 다시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깨지고 무너져도 또다시 빛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러니 힘내요. 빛나요. 찬란하게. 취향 차이. 선택장애가 심해서 내 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편했다. 비난의 화살을 맞을 일도 없고 부담에서 한 발 뺄 수 있었으니까. 옷을 고를 때도 친구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다가와준 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덜컥 나이를 먹었다. 우울한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음악처럼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을 찾고 난 뒤부터는 취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결정을 따르거나 평판을 신경 써서 타인을 위하는 게 아닌 나만을 위한 취향이.
취향이 없을 때의 나는 무기력하고 나약했다. 상대의 결정만을 따르면서 모든 선택에서 물러나길 밥 먹듯 했다. 그러다 문득 나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로지 타인만을 위했던 행동이 나를 버리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다. 완벽한 선택과 실패한 선택을 반복하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비로소 성장한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타인에게 미루고 취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거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다. 나만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 취향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잃어가던 나를 되찾게 할 것이다. 어쩌면 취향으로 인해 조금은 즐거운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싫어해도 돼. 누구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다. 관계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두기로 하자.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상대 스스로 피곤하고 신경이 쓰일 테니까.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고 챙기다가 내 시간과 여유를 잃지 말자. 누구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두면 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챙기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자. 잊지 않기. 내 삶의 주체는 나라는 걸 잊지 않기. 내 인생을 만드는 건 남의 시선과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니까. 내 삶이 메말랐다면 지금껏 만들어왔던 내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작은 습관으로 나아가기. 온화한 웃음을 짓는 습관. 나긋한 말로 따뜻함을 전달하는 습관.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의 습관. 그 습관들이 모여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니까. 내 삶을 만들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건 사소한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않기. 그런 친구 하나.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매년 누군가 2천만 원의 돈을 건네준다면 2%의 행복을 느끼고 좋은 친구가 하나 생기면 15%의 행복을 느낀다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니까. 문득 내게 15%의 행복을 안겨주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너는 15%의 행복을 안겨주는 아이라고. 그러자 친구는 내게 말했다. 너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 난 17%나 행복해지는 거네?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싱거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쩌면 한 사람이 주는 행복에 대한 퍼센트는 15% 이상은 아닐까? 드문드문 외로운 날들의 연속인 인생에서 그날 밤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하지 않다는 걸 친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삶이라는 길을 걸어나가겠지만 85%의 외로움과 불안함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겠지만 한 사람의 존재로 버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날 믿어주는 친구 하나, 사람 하나 존재한다는 것,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예쁜 것만 보고 살아요. 태양 아래에서는 달을 볼 수 없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을 볼 수 없듯이
좋은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게 보이지 않고 선한 마음이 없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선에서만 머물고 보이는 것만 느껴서 수많은 아름다움과 셀 수 없이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제를 버텨낸 오늘의 대견한 나와 출근길에 뜨는 해의 아름다움, 그런저런 점심을 애써 챙겨 먹는 나와 퇴근 후에 바라본 노을의 따스함, 그런 하루에서 문득 찾아오는 행복들을 너무 슬픈 것들만 보고 사는 건 아닐까요? 너무 힘든 것들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매일이 아름다운 것 투성이인 세상, 해질녘 보랏빛의 낭만적인 하늘과 하늘을 붉게 만드는 노을, 밤이 되면 수놓아지는 하늘의 별과 새초롬한 달까지 세상은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 한없이 예쁜 당신, 예쁜 것만 보고 살아요. 별과 같은, 달과 같은. 우리 모두는 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즐기려 애써야 한다.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함 안에 숨어있는 소중한 하루가 인생을 이룬다는 걸 아니까. 시간이 지나 소소한 나날들이 삶 곳곳을 빛나게 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안다. 행복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낯선 세계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낯선 것이 주는 호기심은 언제든 짜릿하다. 견고한 일상의 돌멩이를 던지기 위해 나는 미국 서부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미국 입국 심사는 늘 어렵다. 3개월 전에 왔는데 왜 또 방문했냐는 심사원의 질문에 컴퍼니 홀리데이라고 답했다. 무슨 회사냐는 질문에 다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을 답하니 BTS? 라고 묻는다. BTS가 정말 국격을 상승시켰구나 생각하며 No, Girls' Generation 이라고 답했다. 어줍잖은 영어로 잘 버티는 내가 기특한 순간이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자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다. 제주도의 약 6배 크기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를 끌고 가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 공원 크기가 제주도의 6배라니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데스밸리는 미지의 공간인 화성과 가장 닮은 땅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았을 로드트립을 했다. 로드트립의 재미는 낯섦에 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과 날씨, 그리고 동식물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스밸리 공원 내부에서는 휴대폰 로밍이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 일반 검색은커녕 구글 지도로 길을 찾지도 못한다. 슬슬 스마트폰 금단 현상이 올 때쯤 낯선 팝송이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탁 트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짐과 동시에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온 순간의 반가움이란. 사실 나는 로드트립을 하면서 내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짧은 시간 먹고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니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을 원 없이 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점심부터 맥주를 마시는 여유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다. 어쩌면 돌아갈 곳이 있기에 낯선 곳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세상은 이렇게나 넓고 다양한 모습인데 우리는 짧은 인생 동안
이런 낯선 풍경을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 매일 똑같은 출퇴근길과 비슷한 패턴의 업무를 마주하는 나에게 어딘가에 있는 낯선 세계는 그 존재만으로 삶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어준다. 앞으로도 직장에 다니는 한 내 여행은 새로운 낯선 세계에 적응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낯선 세계를 만나는 것에 누구보다 적응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지우고 떠나야 하는 이유를 채운다. 가끔은 비를 맞아도 괜찮아. 여행에서 날씨는 아주 중요하다. 여행 중에 눈이 내리면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든다. 날씨가 맑으면 흘러가는 구름을 사진으로 남기며 연신 좋다 라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반면 비는 달갑지 않다. 여행 중 비를 만나면 짜증부터 난다. 물론 비 내리는 모습이 낭만적이기도 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실내에 앉아 바깥을 바라볼 때의 경우다. 가는 곳마다 맑은 날이 이어지는 날씨 요정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날씨 운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다. 하와이에 출장을 갔을 땐 폭우로 촬영을 못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퍼붓는 스콜로 인해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둘러볼 시간이 부족했다. 내리는 비조차 낭만적일 것 같았던 파리에서마저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스탄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와 일행은 숙소 앞에 있는 토프카프 궁전을 둘러보던 참이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 우리는 실내에 꼼짝도 못하고 갇히게 됐다. 숙소까지 갈 수 있을까? 카메라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도대체 그치기는 할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행자들이 보였다. 그들 역시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여유였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짜증만 내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 20일의 긴 여행 기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비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의 날씨를 원망한 내 자신이 너무 어리게만 느껴졌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비 속으로 뛰어들었다. 오랜만에 비 맞으니까 좋지? 바보 같지만 괜찮네. 오랜만에 비를 흠뻑 맞았다. 태풍을 동반한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바보처럼 뛰었다. 신기하게도 비를 맞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던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건 머릿속에 품은 복잡함을 비우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만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서 감사하는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면 이스탄불의 소나기를 생각한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을 때. 개인적으로 11월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애매한 느낌 때문이다.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휴가 계획을 세우는 연말 직전의 11월. 애매하게 생각하는 달에 애매하게 연차가 남아 애매한 기간으로 이탈리아로 떠났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를 7일 만에 여행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내 검색창엔 이탈리아 일주일 여행 코스 따위의 검색 기록이 쌓여갔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베네치아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지만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든 떠나야 했고 아직 가보지 않는 나라 중에서 그때 당시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뿐이었다. 다행히 베네치아의 시작점,
산타루치아 역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정반대의 감정으로 차올랐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복잡하기로 유명한 베네치아 골목은 미로 그 자체다. 구글 지도가 내 위치를 잡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좁은 골목은 또 다른 골목으로 갈라졌고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하면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다. 복잡한 미로 속에서도 악착같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따지고 보면 복잡하기로는 내 인생이 베네치아 골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였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아버지의 판단으로 이과를 선택했고 취업이 잘 된다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 공대를 갔다. 이후에도 인생에서 좁은 골목 끝에 새로운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정답인가를 고민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베네치아 골목을 헤매는 내 모습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목적지로 가는 정답을 찾는 것. 여행은 늘 그렇게 앞만 보며 사는 내 자신이 걱정되어 갖게 된 취미다. 나를 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도 자주 떠나왔건만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는 서울에서나 베네치아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지도를 끄고 골목을 헤매기로 했다. 불안과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요리조리 골목을 쏘다니다 마침내 큰 길로 나왔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답이 없으면 해답을 찾으면 되는구나. 되돌아보면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 모퉁이마다 기념품 가게와 작은 에스프레소 맛집이 있었다. 그곳들이 걷다 지친 여행자들에게 쉼표 같은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길을 잃는다고 해서 그 길로 낙오되거나 조난되어 죽지는 않는다. 어디든 쉬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가끔씩 답이 없는 일을 끙끙대고 있자면 베네치아의 골목에서 했던 생각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래, 길 좀 잃을 수도 있지. 정답이 없으면 해답을 찾으면 되잖아. 누군가의 처음. 포르투갈을 가기 위해서는 근처 국가의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직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예정에 없던 가우디의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게 됐다. 짧은 경유 시간 동안 가우디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1일 투어를 신청했다.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리는 음식이 많아서 힘들었다. 냉면집에 가도 냉면을 싫어하니 만두만 먹고 김치찌개 식당에 가도 김치를 싫어하니 계란말이만 흡입하는 시기였다. 회사 선배들은 내가 개인 약속이 있는 날에 나 때문에 못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러 가기도 했다. 문제는 내 편식 리스트에 토마토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스페인 음식 대부분은 토마토가 기본 식재료로 사용된다. 1일 투어의 점심시간, 나는 토마토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졸졸 따라오던 한 남자가 저기요 라며 말을 걸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로맨스가 이런 것인가 생각한 순간 그가 말했다. 식사 혼자 하시면 같이 드실래요? 저도 혼자라. 여행지에서 혼자 밥 먹기는 싫었던 거구나. 김치도 못 먹으면서 김칫국 마시는 데는 1등이다. 부끄러움을 누르기 위해 재빨리 전 감자튀김 먹으려고 했는데 라고 답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우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 감자튀김과 맥주 한 병을 들고 바르셀로나 네타 해변에 앉았다. 네타 해변에는 누가 보거나 말거나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스페인에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왜 감자튀김을 먹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편식에 대해 주절주절 말하기 싫어서 감자튀김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자튀김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해변을 배경으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내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가 꺼낸 말은 의외였다. 아, 제가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해외여행을 처음 왔다는 그의 말에 굉장히 놀랐다. 그는 대학교 생활이 바빴고 바르셀로나도 학회 일정으로 왔다가 자유시간에 일일 투어에 참가한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30대에 해외여행이 처음일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던 내 편견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처음 해외여행을 와서 더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었을 그에게 감자튀김이요 라고 말한 것이 미안해졌다. 여행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처음의 설렘과 소중함에 얼마간 무감각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상에 없던 누군가의 처음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나는 처음의 감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게 바르셀로나는 몇 번째인지 세기도 어려운 여행지지만 낮에 만난 사람에게는 첫 번째 해외여행 도시였고 그 기억은 누군가의 것보다 특별하게 남을 터였다. 그런 생각을 하니 문득 그 사람이 부러워졌다. 진짜 부자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라 처음의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